안녕하세요. 강물 변호사 장성근입니다. 제 의뢰인의 아들이 갑자기 문자를 해왔습니다. 아버님 사망했다고. 아버님 이름으로 여러 가지 토지와 관련된 재판을 했었는데요. 지금도 귀에 선합니다. 언제 재판 날짜 잡히냐, 잘 될 것 같으냐. 사실 이와 같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또는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사건을 의뢰받아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재판받는 분이 사망할 경우에는 재판은 중단되고 변호사의 역할은 끝납니다. 쉽게 말하면 변호사가 그 사건에서 해방되고 일찍 종결되니까 변호사 업무적으로는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다면 결국 재판에서 무죄를 밝히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그냥 중간에서 끝이 나는 셈이 되죠. 민사재판에서는 당사자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들,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재판이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법률 용어로 소송 수계라고 합니다. 변호사 선임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 자녀들이 서로 예를 들면 배다른 자녀로서 서로 이해가 상반된다라든지 아니면 사망 이후 유산을 때문에 서로 싸움이 발생해서 서로 친형제지만은 관계가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일부 자녀 중에서는 아예 의절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전혀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런 사건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모두 6남매가 되나? 의뢰인이 사망해서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데 배우자가 저하고 이제 잘 알고 나머지 자녀들이 부모님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돼서 변호사에게 법원에서 연락합니다. 재판 날짜가 몇 월 며칠인데 출석하라. 제 의뢰인에게 이런 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그 배우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제가 변호사 사임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할 수 없이 그 상속인들에게 일일이 소환장을 보내야 되고 재판에 관한 안내를 해야 되니까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일부 의뢰인 중에서 제가 계속 변호를 진행해 달라고 하면 제가 그냥 무료라도 계속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이 사람의 사망이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상속의 문제 또는 이렇게 또 재판 진행 중일 때는 이것을 또 승계받는 문제 또 여러 가지 법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법률 문제보다는 그에 앞서 이제 고인을 추모하고 애도하고 유족에 대해 위로를 하는 것이 순서겠죠. 그래서 저도 오늘 정심은 장례식장에 가서 이 장례식장에서 주는 음식 있지 않습니까? 그걸 먹고 그분들이 이제 출석하는 교회에 목사님들이 와서 마침 입관 행사가 있었습니다. 입관 예배를 드렸는데 저도 맨 뒤에 조용히 앉아서 예배에 참석하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국화꽃 한 다발을 제 의뢰인의 영정에 하나 올리고 또 그 가족들을 위로하는 그런 위로하고 이제 다시 사무실로 복귀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재판 또는 수사 이런 복잡한 법률 문제의 와중에 어느 일방이 사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요. 정말 우리의 삶은 한치 앞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이렇게 자녀 중에서는 아버지, 어머니의 재산을 마치 나의 재산인 것처럼 곧 돌아가시면 내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고 또 그와 같은 표현을 친구들에게 하는 경우를 봤는데요. 내일 일은 모릅니다. 자녀가 먼저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재산을 내 재산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겠고요. 부모님 입장에서도 미리 유산을 상속시켰다가는 그 자녀를 불효자식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세금을 절약하고 여러 가지 가업을 계승하는 차원에서의 생전에 차츰 정리하는 일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과 함께 공감해 봤습니다. 혹시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정보가 있으면 네이버, 구글에 장성근 변호사 클릭하면 휴대폰 번호까지 오픈되어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자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또 안전한 5월 보내시기 바랍니다.